물레동에서 모르면 손해인 맛집과 카페 5곳을 준비했습니다. 늘 그렇듯 2에서 10년차 주민분들의 맛집 리스트와 구독자분들의 추천을 참고했고요. 물레동은 특색이 강한 동네 중 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철공소가 모여있는 대표적인 공업지대였죠. 그 후에 제조업이 쇠퇴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우리가 아는 물레 창작촌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던하고 감도 높은 공간들과 철공소에 대비되는 이미지가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특색 있는 동네 물레동 바로 시작합니다. 동네 주민들의 오리아지트 골목집입니다. 이곳은 물레동 맛집 선정을 할 때 구독자 및 팔로워분들이 진짜 입을 모아 추천해주신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오리고기를 닭만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다녀오신 분들 만족도가 워낙 높아서 방문한 곳입니다. 매장은 이름답게 골목길을 지나면 입구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매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공간 자체도 A, B 나누어서 운영할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픈 시간에 도착해서 오시는 손님들을 좀 봤거든요. 대부분 근처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과 주민분들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메뉴는 오리 불고기랑 오리 감자탕 중에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오리 불고기는 당연히 맛있겠지만 차별점이 크진 않을 것 같아서 오감탕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하신 분들 보면은 2인 세트로 오리 불고기에 오감탕까지 드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반찬이 나오는데요. 오감탕이 10,000원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알차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홍어가 들어간 비빔국수도 서비스로 받았고요. 이모님들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기다리던 오감탕이 나왔는데요. 국물 한 입을 먹고 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맛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국물 자체가 굉장히 깊고 진합니다. 드셔보시면 오리뼈를 우려낸 육수에서 오는 이 감칠맛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확 퍼지고요. 감자까지 들어가서 농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진짜 국물만으로 속이 꽉 차는 느낌이었고요. 살짝 무거울 수 있는 느낌을 부추랑 깻잎의 식감과 향으로 조금씩 풀어줍니다. 거기에 순살 오리고기도 너무 부드러워서 든든한 한 끼이자 해장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간장이랑 초고추장 소스를 주셔서 찍어 먹어봤는데요. 제 입맛으로는 순정으로 먹는 게 오감탕의 흐름을 깨지 않는 느낌이라 좋았고요. 대신 김치가 직접 담그신 느낌인데 적당한 산미와 달큰함이 있어서 오감탕과 궁합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집은 전날에 술을 드셨거나 실패 없는 든든한 한 끼를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오리를 선호하지 않는 저조차도 만족한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안 가득 차는 토핑의 만족감 댈러스 피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자집을 창업한다면 생각했던 컨셉이 있는데요. 바로 당신의 온전한 한 조각입니다. 우리가 피자를 먹다 보면 조각마다 토핑 양이 다르다 보니까 눈치 게임이 시작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조각마다 토핑이 온전하고 알차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바로 이곳이 그런 느낌의 피자집이었는데요. 매장은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테이블이 많습니다. 분위기는 미국식 피자답게 캐주얼한 느낌이었고요. 메뉴는 시그니처인 쿼터 댈러스를 주문했습니다. 4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데요.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토핑이 굉장히 알찼고요. 간단하게 메뉴별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루꼴라 수제 잠봉 피자입니다. 한 입 드시면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의 고소함과 살짝의 새콤함이 혀를 감싸고요. 그 후에 깻잎 페스토의 향과 기분 탓인지 모르겠으나 달달함이 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씹을 때마다 잠봉의 짭짤한 맛이 무게감을 더해주고요. 무엇보다 킥이 루꼴라인데요. 이 특유의 쌉쌀한 맛과 향이 도파민의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다음으로 까르티나스 타코는 예상했던 그대로의 맛인 것 같아요. 그 타코를 피자에 그대로 얹은 맛이었고요. 나초가 올라가서 바삭한 식감이 생긴 정도,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니까 못 드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슈림프 피자는 새우가 알차게 들어갑니다. 한 조각당 3-4마리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살도 굉장히 토실해서 씹는 맛이 있고요. 무엇보다 새우가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다른 피자집들이랑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소스는 평범했고요. 다만 꼬리 쪽에 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자칫 저처럼 피자를 한 입에 와락 베어 먹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페페로니 피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페페로니에 체다 치즈가 올라가서 특유의 풍미가 추가됐고요. 햄 자체가 드라이하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짠맛도 조금 덜한 편이라 더 맛있게 먹었고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남은 피자는 포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피자집이라 방문하실 분들은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이자카야
산호입니다. 이곳은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찾아봤던 곳인데요. 내돈내산 후기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메뉴도 조금씩 특색이 있어서 방문한 곳인데요. 매장은 목재 테이블에 노란 조명이 술맛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다찌석과 함께 내부에는 2,4인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자카야에 가면 다찌에 앉아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메뉴를 만드실 때 식재료와 소스에 대해 저마다의 이유가 너무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됐는데요. 메뉴는 삼치내기 스노모노랑 카라이 나베를 주문했습니다. 삼치내기 스노모노는 깔끔한 사케와 함께하기 더할 나위 없는 메뉴였는데요. 한입 드시면 구워진 껍질의 불향이 은은하게 퍼지고요. 삼치의 기름진 풍미를 소스의 산미와 감칠맛으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파를 함께 드시면 얇게 씹히는 아삭함과 단맛이 추가돼서 궁합이 좋고요. 약간 숙성 모듬회가 부담되실 때 주문하면 딱 좋습니다. 다음으로 카라이 나베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진한 맛인데요. 약간 교동 짬뽕이 떠오르는 국물 맛입니다. 한입 드셔보시면 해산물과 고기가 동시에 들어가서 시원함과 감칠맛이 묵직하고요. 킥이 있다면 후추를 되게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 후추의 컬컬함이 딱 기분 좋게 떨어지고요. 이날 델러스 피자를 4조각 먹고 바로 온 거라서 면 추가는 안 하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리뷰를 작성하면 주시는 피망과 고기된장의 조합도 너무나 좋았고요. 다만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라 주문이 밀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산호는 사장님의 특색이 담긴 이자카야 메뉴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분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찻집 아도 티하우스입니다. 이곳은 물레동에 갈 때마다 궁금했던 곳인데요. 외관에서 보면 무릉도원 같은 느낌의 찻집이라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물레 근처에서 차를 하는 친구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매장에 들어가시면 찻잔과 기물들이 가지런하게 세팅되어 있고요. 곳곳에 인테리어나 소품들도 감각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장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차분한 느낌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차 메뉴는 2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조금 특이합니다.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정의 재배치라는 메뉴에서 현재 본인의 감정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음 처방전이라고 해서 필요한 마음 상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3,000원 정도 더 비싸요. 저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디저트가 포함된 세트 메뉴도 있고요. 저는 속세의 맛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흑곶감 신선 노름 세트로 주문했습니다. 차는 제공 시 직원분께서 우려내는 방법과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에 한번 내려주시고 다음에는 스스로 내려 마시면 됩니다. 제가 차는 잘 몰라서 마실 때 느껴지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이 생각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애초에 주문을 할 때 본인의 감정에 따른 차를 선택하잖아요. 그 선택 자체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돌봐준다는 심리적인 토닥임이 느껴지고요. 그 감정을 차에 담아 마시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흑곶감은 안에 식감이 쫄깃해서 차와 먹기 좋았고요. 국물 칩은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도 티하우스는 차에 관심이 없더라도 본인을 위한 이색적인 경험과 차분한 감정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휴식하기 좋은 카페 포엘룸입니다. 이곳은 시끌벅적하고 사람 많은 카페가 버거울 때 가시면 딱 좋은 공간인데요. 애완동물도 함께 방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장은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공간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 특징이 되게 명확해요. 1층은 잔잔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공간처럼 느껴졌고요. 곳곳에 구경할 만한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양이가 쉬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활하는 친구 같은데 사장님이 사랑을 듬뿍 주셨는지 배가 굉장히 통통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가시면 비밀의 공간처럼 조용한 책방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혼자 책을 읽으러 오기에도 더할 나위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공간 자체에서 느껴지는 암묵적인 조용함이 있다 보니 저 또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다만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높다 보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는 바닐라빈 라떼와 비건 쿠키 세트를 주문했는데요. 컵과 디저트 그릇도 굉장히 신경 쓰신 게 느껴졌고요.
있고요. 무엇보다 비건 쿠키 세트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약간 한 조각씩 조금씩 나올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푸짐하게 잘 나오고요. 기억에 남는 건 이 견과류가 들어간 쿠키인데 되게 고소하고 바삭한데 비건이라 가벼워요. 그래서 물리지 않다 보니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엔룸은 조용하고 잔잔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께도 추천을 드리고요. 혼자 책을 읽으며 힐링하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화면을 캡처하시면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레동 하루 코스를 캡처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물레편 모든 장소를 모아둔 네이버 지도 모음집 링크를 고정 댓글칸에 넣어두었으니 편하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